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1999년 여름,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한적한 치겔로다 숲. 두 명의 불법 도굴꾼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의 동전이나 무기 같은 돈이 될 만한 유물이었습니다. 마침내 탐지기가 강렬한 신호를 보냈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대했던 보석이나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녹색의 녹과 흙으로 뒤덮인 직경 약 32cm의 낡고 둥근 청동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고대 방패의 장식쯤 될 것이라 여기고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기록될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비공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디스크는 이후 2년간 암시장을 떠돌다 2002년 스위스 바젤의 한 호텔에서 고고학자 하랄트 멜러가 주도한 함정 수사를 통해 극적으로 회수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이 시작되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청동 원반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제작 연대는 기원전 1600년경, 즉 약 3600년 전의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고 그 위에 새겨진 금빛 상징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구체적인 천문 현상의 기록이자 실용적인 천문 도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유물은 우리가 알던 고대 유럽의 역사, 특히 야만인의 시대로 치부되던 청동기 시대의 지적 수준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문자도 없던 시대,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우주의 모습을 그려냈으며 이 원반을 이용해 무엇을 알고자 했던 걸까요? 오늘의 지식, 청동기 시대의 밤하늘을 담은 타임캡슐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암호를 해독해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고고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되어 원반 위에 새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이 원반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 100에서 200년에 걸쳐 여러 단계에 걸쳐 정보가 추가되고 수정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청동 바탕 위에 32개의 작은 금점과 2개의 커다란 금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 원반 하나는 보름달 혹은 태양을, 다른 하나는 초승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32개의 금점 중 유독 한 곳에 7개의 점이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즉 우리에게 좀생이별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별무리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고대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농경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별자리였습니다. 북반구에서 이 별자리가 밤하늘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점은 각각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알려주는 자연의 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디스크는 처음부터 하늘의 시간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원반의 양쪽 가장자리에 길고 구분 형태의 금호가 2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장식으로 여겨졌지만 독일 할레 주립 박물관의 연구팀이 이 호의 각도를 측정하면서 그 기능이 밝혀졌습니다. 두 호가 이루는 각도는 정확히 82도였습니다. 이 82도라는 각도는 디스크가 발견된 독일 미텔베르크 언덕의 위도에서 관측했을 때 해가 뜨고 지는 위치가 동지와 하지 사이의 변하는 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이 호들은 해가 뜨고 지는 지평선을 나타내는 호라이즌 아크였습니다. 이제 이 디스크는 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태양의 연간 움직임까지 측정하여 한 해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반의 아래쪽에 또 다른 금호가 추가됩니다. 이 호는 이전의 호들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어 마치 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태양배로 해석합니다. 태양이 밤 동안 배를 타고 지하 세계를 여행한 뒤 다음날 아침 다시 떠오른다는 신화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유럽 등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오래된 세계관입니다. 이는 디스크가 단순히 과학적 도구를 넘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신화적 우주관까지 담고 있는 신성한 물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이 디스크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 핵심에는 태음력과 태양력의 조화라는 고대 농경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은 1년이 약 354일로 태양의 주기를 따르는 태양력 약 365일보다 11일 정도 짧습니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달력과 실제 계절이 몇 년만 지나도 크게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윤달을 추가합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바로 이 윤달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랍도록 간단하고도 정확한 규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약 3년에 한 번 3월 초순경 밤하늘에는 디스크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가느다란 초승달 바로 옆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위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디스크의 사용자는 밤하늘을 관찰하다가 자신이 가진 디스크의 그림과 하늘의 모습이 일치하는 바로 그 순간 아, 올해가 바로 13번째 달, 즉 윤달을 추가해야 하는 해로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직관적인 비교만으로 수년간의 오차를 완벽하게 보정하는 놀라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유물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2300년부터 1600년까지 중부 유럽을 지배했던 우네티체 문화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청동 재련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걸친 광대한 교역망을 구축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를 구성하는 금속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는 이를 증명합니다. 청동의 주재료인 구리는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에서, 금은 영국의 코널이나 루마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그리고 주석 역시 코널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네티체 문화가 영국에서부터 동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이전 시대의 유럽인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친 끈질긴 관찰을 통해 하늘의 규칙을 파악했고, 그 복잡한 우주의 원리를 손바닥만 한 청동 원반 위에 압축하여 담아냈습니다. 이 디스크를 소유했던 사람은 단순히 부족의 지도자를 넘어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종교적 제의의 시기를 결정하며 파종과 수확을 관장하는 하늘의 지식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즉 군주나 사제였을 것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려는 인간의 탐구는 문자의 발명보다, 문명의 성장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